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간담을 갖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고 여태껏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이기도 했죠.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 김상조 위원장이 그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면요. 오늘 이 만남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먼저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김상조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면담 요청이 수락되어서 오늘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약간 한번 좀 되짚어 보면은요. 네. 지난 18일에 공정위에서 이 가맹 분야, 이제 프랜차이즈 분야죠.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일에 이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먼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할 테니 만나달라라고 면담 요청을 하고요. 오늘 그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현실적인 그런 준비해서 간 그런 대안이 있고 개선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공정위원장이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어제 공정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들고 온 대책들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오늘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어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서 피해 가맹점주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가맹점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장면 보시고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대책에서는 가맹 분야의 고질적인 가불관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가맹 필수 문품, 통행세, 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정보들의 공개 형태와 수준에 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들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겠고 그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보입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 특히나 치킨이나 피자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느 품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가맹점주들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만 고생하고 실제로 돈은 본사만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에서 최대 규모의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비롯해서 유통 마진을 공개해라라는 요청을 했고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유통 마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진 상태에서 특히나 새로이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좀 잘 봐주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또 자발적인 그런 그 개선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또 그 내용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어떤 대책들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옴부즈맨을 운영해서 갑질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실질적으로 시장에 투입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그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 정도 인력을 가지고 모든 그런 이른바 갑질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됩니다. 이 지금 인원이 외식업종에 있는 전현직 가맹점주 그리고 공정거래 조정원 직원 해서 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과연 이 인원이 충분한지 여부는 좀 일단 우려가 되고요. 예. 하지만 인원이 이 정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런 그 개선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인식이 공감대가 이제 퍼진다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옴부즈맨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그런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13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보여진다면 보다 이 제도의 실효성과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 결과가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제 도입하고 보복 조치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 강화하겠다고 김상조 위원장이 밝힌 만큼 상당히 기대감을 갖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의도는 좋지만 갑자기 이게 판이 바뀌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요. 이제 가맹 본부, 본사가 있죠. 또 가맹점 사업자, 가맹 점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뭐 그런 사건들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예. 이 본사의 이른바 갑질 때문에 피해를 본 그 점주들이 조직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그 제재가 왔는데요. 위생 점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위생 점검을 아주 과도하게 영업에 지장이 될 정도로 본사에서 실시를 하고요. 또 보복 출점 같은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복 출점은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그런 다른 그 가맹점 사업자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쿠폰 발행을 굉장히 그 지원해준다든지 가격 행사를 거기만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불공정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가맹본부, 본사를 상대로 해서 속은 끙끙 앓지만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러한 그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그런 그 노력과 함께 법적인 그런 제도도 바꾸는 노력을 그게 이제 해야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상황도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그게 쉽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뭐 신고제를 도입하고 또 보복 조치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제도를 바꾸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가맹사업법이 있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예. 이러한 법률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바꾸지 않더라도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물론 여소야대이고 이제 공정위가 발표한 그런 그 제안들이 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법 개정에 일부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쟁점이 없는 이런 그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또는 민생에만 관련되어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야당도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이유 없이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점점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갑질 사례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청년 창업 성공 신화로 일컬어졌었던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욕설, 폭력, 그리고 금전 상납 문제 뭐 이런 것까지 불거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이 총각내 야채 가게의 창업자는 행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가게 점포도 없이. 그야말로 막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해서 결국은 지금 여러 그 가맹점 사업자를 거느리는 그런 가맹 사업체를 읽었고요. 매출도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성공 신화라고 일컬어지고요. 뭐 드라마나 뮤지컬도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대표도 자서전을 썼고 이 자서전도 상당히 많이 팔릴 정도였습니다. 여기저기 강연도 좀 많이 다녔던 걸로 알고 지금 있거든요. 화면도 나오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강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예전에 강연 때 했던 이야기가 다시 또 구설수로 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참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 대표가 욕설, 폭력 그리고 강연, 이제 그 내부 교육을 강제로 시켰고요, 의무화시켰고 또 그 교육 의무화한 그 교육 장소에서 또 이제 그 폭행,
폭력을 또 행사하기도 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하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누적되었던 일이 이번에 터진 것으로 네네. 보이고요. 이런 일이 터지자 사실 그동안 총각내 야채 가게를 응원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뭐 실망감도 그에 비례해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봤더니만 또 총각내 야채 가게가 이게 굉장히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특이하게 가맹점주를 모르는 사람 외부에서 뽑은 게 아니고 직원 가운데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갑으로 군림하겠다. 뭐 이런 네. 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최초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처럼 자본이 없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 창업을 네. 할 수 있죠. 네, 그런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모두 항상 좋은 건 아니겠죠. 그쵸.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큰 자본 없이 열심히 직원으로 일을 해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후에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도 전혀 어길 수가 없고 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가맹점 사업의 경우에는 가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어느 정도를 몇 백만 원씩 납입하고 내는 시작하는 거죠. 거죠. 그런데 네. 이 총각내 야채 가게는 가맹금이 없다고 지금 홍보가 돼 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알고 보니 가맹금으로 해석될 만한 소지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맹점주들이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른바 똥개 교육이라고 그래, 하는 똥개 교육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관련 법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명목에 관계없이 교육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맹급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가맹급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처럼 대표 1인의 영향력이 아주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속으로만 골맞지 뒤늦게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총각내 야채 가게뿐 아니라 지금 또 신선 설렁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계약 만료를 앞둔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또 보복 출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되게 또 어처구니 없는 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장식품을 또 매달 받아가라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예. 무료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받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실제로 이게 매달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만 매달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돈을 냈고? 네, 돈은 지급했지만 매달 온 게 아니라 뭐 분기별로 오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당연히 깨끗하거나 네. 또는 새 것인 제품이 와야 되는데요. 뭐 조화 같은 게. 하지만 이미 다른 업체를 여러 번 매장을 거쳐서 온 것 같은 아주 먼지가 쌓인 그런 새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배달되기도 했다라는 네.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제 본사 대표가 해명을 했는데요. 네. 다른 업체는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해준다. 그리고 또한 업계에서 인정받고 실력 있는 그런 그 전문가의 그 장식품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오히려 라고 하는 변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문제가 발생하면은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를 2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봤더니만 변명도 변명이지만 가맹점 사업 접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신선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이런 또 해명을 했죠.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에 품질 차이가 너무 컸고 그거를 줄이지 못했다. 따라서 가맹점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었고 직영도 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직영 위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가맹점을 이제 늘리지도 않았다. 아하. 계속 줄이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계약을 연장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되자 문제 해결책으로 더 이상 이런 사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불안하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지한 사과와 진지한 해결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결국 이렇게 갑질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고 나면 실제로 이제 가맹점주들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소송 같은 걸 해서 피해를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어떠한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위반해서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후에 네. 받을 수는 있죠. 배상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너 또는 창립자라 하더라도
과연 그 개인적으로 했던 행위의 책임을 회사가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법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그런 관련성이 없거든요. 따라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고 지금 현재 떨어져 나가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에게 그 창립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소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런 경우에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있고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법안이 통과될지 또한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또 소제기하고 나서 바로 보상받는 게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 피로도도 클 것이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예, 법적인 조치를 설령 강하게 마음먹고 취한다 하더라도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음고생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본사에서 지원도 정말 최소화시키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리적인 피해를 압박을 주겠죠. 가합니다. 이거를 이겨내고 소송에서 승리하고 이제 배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에 겪어야 되는 금전적인 정서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아 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